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던 이 피프티 멤버들,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최악의 선택의 여파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하나씩 좀 분석해서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프티 멤버들, 오늘 기사가 엄청나게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아시다시피 오늘 16일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 날이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오늘 안에 과연 어트랙트와 피프티 멤버들 간에 협의점이 있을지 각자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 이런 단독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참 참담합니다.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합의 거부, 최종 결론이 나버린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그룹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조정이 불발되었다. 취재 결과 피프티 멤버 측은 바로 오늘이죠. 법원에 어트랙트와 조정 의사가 없다.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야, 참 황당합니다. 일단 다 읽고 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하였다. 멤버 세나의 모친,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대리인이 각각 참석하여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정이 진행됐으나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 종결되었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프티 멤버들 측이 16일, 바로 오늘 조정 의사가 없다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서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공판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왜 참 어이가 없고 많은 대중들에게 지금 엄청난 지탄이 쏟아지고 있냐면, 이 멤버들 측에서 먼저 우리는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냐, 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때까지 계속하여 이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최악의 사태를 더 번지지 않게 끈을 잡고 있었던 건 저는 전홍준 대표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골든타임을 제시하고 조정회부에도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분명히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나머지 멤버들, 여기 적혀있죠? 앞서 9일날 한번 모였을 때 멤버 세나의 모친, 아란의 모친이 이 법원에 출두했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의 멤버, 뭐 시오라던가 뭐 이런 다른 멤버들 있잖아요. 2명의 멤버들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 분명히 이런 의사를 또 내비쳤거든요, 이날 협의 기간 중에. 그런데 뭐 결국에는 오늘 자신들이 먼저 우린 협의하지 않겠다. 와, 이거 정말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중소의 기적이라고 불렸었던 이 멤버들이 자신들이 직접 발로 걷어차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재판을 가나 조정이 불발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말을 했단 말이죠. 이날 어트랙트 측에서 회사 측의 입장은 정산 등의 오해가 있다면 회사로 복귀해서 대화로 풀자는 것이다. 저희는 언제든 피프티 멤버들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복귀만 한다면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피프티를 예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물론 그 전제는 멤버들의 전체 복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참 그냥 거절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지금 야기시킨 이 피프티 멤버들. 근데 제가 요 기사를 좀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PFT라고 치잖아요? 디스패치에서 10분 전에 올라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관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리면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PFT 어트랙터의 합의 불발. 합의 불발은 알겠는데 이게 왜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PFT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합의가 불발됐다. 양측의 전속계약 분쟁은 계속된다. PFT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르는 18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18일이 아니라 16일인데 날짜를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바로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죠.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시했다. 근데 이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디스패치가 발췌해온 것 같아요. 채권자들과 상의를 한 결과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만남의 가능성도 있었다고 해요. 무엇이었을까요? 단서를 달았다.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합의를 위해선 만나지 않는다.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할 경우엔 만날 의사가 있다. 진짜 이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PFT 멤버들이 오늘 16일날 마지막 조정 기일날에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돌아갈 마음이 없다. 그런데 만남의 가능성, 조건이 있다. 합의를 위해서 만날 생각 없고 전속계약 해지해준다고 하면 만나겠다. 무슨 말입니까? 와, 지금 대중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홍준 대표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시당초 이 조정회부를 왜 열었고 이 조정회부가 열려서 왜 전홍준 대표님 측에서 이 멤버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복귀를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고자 하는 건데 합의를 위해서 만나지 않고 우리가 말한 대로 전속계약 해지해주면 만나겠다. 아니 전속계약 해지하는데 만나서 뭐 하나요? 전속계약 해지하는데 만나서도 전홍준 대표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달래줄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와, 진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발표한 거예요. 자, 결론은 사실상 불성립에 이르렀습니다. 자,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됐고요. 재판부는 대화를 권유했지만 이것마저도 PFT 측에서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판부에서는요, 강제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진행합니다. 근데 강제 조정이나 재판 진행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강제 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재판부에서 이거 가처분 인용하겠다. 또는 뭐 인용은 하되 이 부분은 이렇게 조율해라. 또는 인용은 못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소속사에서 양보해라.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강제 조정이 있겠지만 특히 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강제 조정보다는 인용이 나거나 거절이 나거나 바로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야, 진짜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홍준 대표님이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골든타임과 많은 이야기와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왜 전홍준 대표님이 최근 제가 전달해드렸다. 실패한다 누구나. 진정한 성패는 실패를 마주하는 자세에 달려있다. 자, 이런 글을 왜 갑자기 전홍준 대표님이 저렇게 글을 써 올렸는지 이제는 모두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흔한 말로 정말 이거는 인성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합의는 생각 없고 그냥 전속계약 해지해주면 만날게. 완전 갑질이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게 드러난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PFT 멤버들을 수십 개를 올려왔는데 그래도 중립의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립의 입장을 고수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실적으로 PFT 멤버들을 아무리 불쌍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들이 제시한 정산 문제, 나아가 이들이 제시한 건강, 스케줄 관련 문제, 전홍준 대표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고요.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게 밝히겠다.
투명하게 밝혔는데 문제가 있으면 재차 소송을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노력과 시도 없이 피프티 멤버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송에서도 조정기관에서도 돌아갈 마음 없다. 아, 해지해주면 만날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농락 수준이에요. 왜냐면 그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전속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만남을 갖자라고 말하는 소속사에게 아, 우리는 합의할 생각 없고 만약 전속계약 해지 우리가 말한 거 처리해주면 그때 만날게. 아니, 그러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이게 무슨 안전이별도 아니고 참 제가 영상을 다루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이제는 지금 어떤 말들까지 나오느냐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커뮤니티를 보면요. 이제부터 엄청난 손해배상과 위약벌이 폭발할 거다. 전홍준 대표님은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해야 한다. 애들이 얼마나 몸서리 쳐질 만큼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하는지가 눈에 보인다. 이제는 2기 멤버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손해배상금, 위약벌, 엄청난 이야기, 엄청난 쓰나미의 소송을 피프티 멤버들이 다 감당해야 될 것이다. 진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사례라는 이야기가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처분이 인용될지라도 손승현 씨 사례처럼 과연 복귀가 가능하겠냐?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손승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소속사와의 그런 소송에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큰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간의 이목이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최악의 선택을 한 피프티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처분 인용받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건 국내에서 활동을 하건 최악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 그런데 지금 많은 대중들은요. 오죽했으면 왜 전홍준 대표님이 전속계약 해지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냥 차라리 지금 해지해주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도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용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고 덜컥 해지를 해줬다가 손해배상 청구, 위약벌 이거 뒷감당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덜컥 해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전속계약의 효력이 남아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끌어나가겠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피프티 멤버들 이 분쟁 중에 큐피드의 새 버전이 발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전속계약 분쟁 중 사브리나 카펜더와 콜라보 신곡 발매가 된다. 자, 바로 16일 날 공식 SNS를 통해 18일 이틀 뒤에 사브리나 카펜더가 함께하는 큐피드가 발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프티와 협업을 하게 된 사브리나 카펜터는요. 미국 디즈니 TV 시트콤 이곳에서 이름을 알리면서 그룹 트와이스의 캔디팝을 함께 커버할 정도로 K-팝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수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큐피드 버전을 발매 예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피프티 공식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새로운 앨범이 발매를 확정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브리나 카펜터는 사실 레드벨벳하고도 콜라보를 하고 싶다. K-팝 가수들과 콜라보를 굉장히 원했었던 해외 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지금 피프티의 큐피드와 콜라보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도요. 순위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 큐피드 말을 잘못했네요. 피프티 멤버들의 이 큐피드 노래는요. 여전히 빌보드 차트에 순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뭐 최상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차트인하면서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어요. 해외에서의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새로운 앨범도 발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 모든 저작권 등 전홍준 대표님의
어트랙트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멤버들 만약 저렇게까지 협의를 발로 걷어찬 마당에 소송 안 할까요? 이 저작권에 대한 소송, 피프티 멤버에 대한 상표권 소송 엄청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어트랙트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가능성도 낮은 마당에 그 소송 기간이 못해도 3, 4년 걸린단 말이죠. 그럼 오히려 이득입니다. 3, 4년 동안 어트랙트 측에서는요. 큐피드 노래 한 곡으로 다양한 콜라보, 이거 멤버들이 새로 녹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해외 가수가 기존 큐피드 노래에 더빙만 입히면 됩니다. 이런 콜라보, 이 가수만 할까요? 다른 가수들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래 한 곡으로 얼마나 많은 무대를 해 나갔습니까? 물론 무대를 서진 못하겠지만 이런 콜라보 앨범은 충분히 발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트랙트 측에 그 저작권과 모든 권한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사 패소할지라도 피프티 멤버가 그것을 승소하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그토록 대중들이 열망했던 2기 멤버를 창설해서 저 큐피드 노래와 새로운 신곡을 피프티 영문권에 대한 모든 상표권 출원을 이미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해외 활동을 바로 가는 거죠. 지금 이런 반응들이요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2기 멤버가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멤버들, 원년 멤버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끝장이 났어요. 가처분이 인용이 되건 손해배상 위약금 위약벌 청구가 되건 뭐건 이미 끝장이 난 상황 속에 새로운 멤버들의 데뷔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들이 과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겠냐? 라는 반응들이 더욱더 팽배한 상태이죠. 자, 그런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 6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피프티 멤버들이 왜 가처분 소송을 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되는 방안,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산 문제, 소속사의 지원, 건강상태 관리 등등. 그리고 16일, 바로 내일까지도 양쪽에 극적 타결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과 이 피프티 멤버들이 극적 타결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방송 이전에 분명히 사전 정보나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홍준 대표님이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야기 나오기 전에 실패했다 라는 의미의 인스타 게시물을 올렸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전홍준 대표님은 포기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방송 내용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를 검토를 한 뒤에 예고편과 함께 방영을 확정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당장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방영하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19일 이전에 만약 16일 날 극적 타결이 되면 이거 방영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16일, 내일 마지막 조정 기일까지 극적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상태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어트랙트와 더기버스가 방송의 중점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해요. 피프티 멤버들보다는 안성일 씨와 전홍준 대표님의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이 양측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는 형태가 방송에 많이 비춰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일 씨의 학력, 경력, 위주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나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 같은 경우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자이크 한 사람, 제가 한번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렸죠? 여기 뒷부분에 있는 요 응접실로 보이는 곳, 이것이 바로 더기버스의 응접실과 매우 동일합니다. 사실상 더기버스에서 촬영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나아가서 이 모자이크 친 인물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바로 B사,
배기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모자이크의 음성과 변조는요, 이 출연한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제작진이 그렇게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제작진 측에서 굳이 이 방송 출연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모자이크하고 목소리를 변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당당하게 얼굴과 목소리를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인물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 피프티, 특히 안성희 씨,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배기사로 보이는 사람처럼 자신들의 의견을 얼마나 말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방송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에 피프티 멤버들이 가처분 소송한 것에 대하여 심각성을 강조하는 이 글을 제가 하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전홍준 대표님만의 문제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 어트랙트는 강남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에서 소규모 5명 이내로 운영되던 작은 소속사였기 때문에 더기버스나 안성일이나 배기사 같은 이런 인물들이 단기 금융 융통 자금줄만 막으면 소송이고 뭐고 변호사 수임료부터 이 파산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제가 이 내용 한번 강조드렸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전홍준 대표님이 어떻습니까? 이거 가처분 소송 인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보면 가처분 소송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민사소송까지는 판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과를 인용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긴급할 때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을 해주는 거죠. 만약 이 가처분 소송에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 패소할 경우 소속사에 정말 큰 타격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한번 의견을 보겠습니다. 이 가처분 소송과 본소송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가처분이 인용되어 소속사가 설사 패소한다 할지라도 손해배상권과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대신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어찌되었건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는 것에 비해 소속사가 불리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가처분에서 패소를 한다 할지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위약벌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피프티 측이 가처분 소송을 통하여 만약 이 재판부가 배정이 되는 순간 많은 업계 관계자들도 탄식을 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K-팝의 사태가 심각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당사자, 소송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더 이상 전속계약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을 두고 아마 인용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가 기존까지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은요, 이 피프티 멤버들과 사실상 그것이 알고 싶다 방향까지 확정된 마당에 이제 정말 긴 싸움, 정말 큰 소송전을 준비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다시피 광장 변호사부터 쟁쟁한 변호사들을 모두 선임한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 특히나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글쎄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걱정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이 복귀한다라는 컴백 관련 소식에 대하여 해외 반응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자, 피프티가 드디어 공개 방송에 나오게 되지만 기대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해외에 등장을 했습니다. 쭉 내려보니 피프티는 주요 방송 채널에 출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라면서 이 에피소드의 이름과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보도로 유명한
SBS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복귀로 밝혀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해외 팬덤이 어떻겠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이 드디어 복귀하는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을 한다라고 하니 해외 네티즌들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없는 아이돌. 그들은 확실히 자신의 날개를 스스로 잘랐다. 스스로 은퇴했다. 공영방송 무대에 입성했다. 아이돌 그룹 최초로 답 없는 질문 사례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의 씁쓸한 반응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프로그램은 피프티가 아이돌 그룹 중 최초로 심층 프로파일링, 심층적인 사건 분석에 대한 대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방송은 앞서 걸그룹이 출연 예정이었던 뉴키즈 온 더 블록보다 그 이전에 취소된 프로그램들보다 더 높은 인기와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에 따르면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1차 조정은 합의 없이 마무리됐으며 여전히 피프티 시즌2 2기를 선호하고 그룹 해체를 지지하는 여론이 대다수인 상태다라는 이 해외 포럼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뭐라고 했느냐? 피프티의 한 조사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네티즌들이 쏟아내는 댓글에 대해선 냉소적인 발언이 대부분이었다. 피프티의 법적 다툼 속에 더 많은 정보가 밝혀질 예정이라 본편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도 밝혔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이제 네티즌 반응을 적어 놓은 거죠. 이 에피소드 완전 재밌을 거다. 축하합니다. 대박 나겠다. 쉽게 말해서 이런 해외 포럼 반응만 봐도요. 해외 팬덤 반응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사로 해외에 이름을 알려지게 되고 있는 이 피프티 멤버들 글쎄요. 과연 이게 좋은 흐름일까요? 전 전혀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영어로도 실제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살짝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자 보이시죠? 순진하고 착각에 빠진 그들의 모습, 더기버스의 사기꾼 안성일, 그들의 탐욕스러운 부모님과 친척들 이런 말도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들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스스로 낭비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팬덤들의 반응들은요. 굉장히 차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성일 씨와 이 백이사 업무방해로 인해서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재미있는 분석글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다른 가담자들은 집행유예가 유력하다. 다른 더기버스의 멤버들이겠죠. 안성일 씨와 그 일당 등은 횡령, 배임 등으로 손해배상액만 약 20억 내외로 예상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프티는 결국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가처분 소송이 만약 기각될 경우 미복귀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위약벌, 손해배상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이 시점에 피프티는 독자 활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재판과 소송의 경우 민사는 특히나 3, 4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피프티의 상표권은 어트랙트가 먼저 등록하여 선점했지만 피프티의 부모님들이 나중에 또 출원을 했습니다. 결국 누구의 것이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은데 이건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위약벌의 금액은 피프티의 활동 내역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음원 수익도 없기 때문에 어트랙트가 빠르게 계약 위반 소송을 걸어야만이 그 위약벌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이전의 방송 출연과 음원 수익, 피프티 지분이 8개월간 10억 정도로 유추가 된다고 해요. 단 큐피드의 음원 수익이 한 3개월에서 7월 동안 약 50억 원 정도가 카운트가 됐고
유튜브 및 기타 수익이 10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60억 중 약 16억 정도, 월 평균 2억 정도의 매출이 잡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녀, 남아있었던 이 전속계약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 78개월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260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한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이죠. 자, 이 손해배상 금액은 어트랙트가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한 비용인 80억 원이 적용이 되고 더기버스와 공조하여 이를 꾸민 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광고 취소 비용도 한 10억 이상, 프로모션 시 벌게 됐을 기대 수익 300억 이상, 총 5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소송액에 대한 엄청난 배상액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투자 비용의 50%와 기대 수익의 20%만 계산해봐도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못해도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뉴진스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PPT 입장에서는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혀질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형사재판까지 걸어야 해외 활동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아요. 왜냐? 미국을 가게 될 경우 3, 4년 뒤에 민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전홍준 대표님이 재판을 3, 4년 동안 쟁쟁한 변호사들과 함께 재판을 한다면 최소 수십억 원의 이 진행 비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백 이사는 실형이 나올 경우 매우 큰데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싼 변호사를 쓰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 역시 PPT 멤버들처럼 해외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방법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 재판을 길게 가져가게 될 경우 어떻습니까?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손해배상액 배째라라는 식으로 PPT와 안성일 일당이 도피를 할 경우 이거 금액적 손해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은 현재 제기할 수 있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2기 멤버들을 뽑아서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분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도 전홍준 대표님의 이 소송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고 승소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만 결국 소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을 받아내지는 못할 경우에는요, 소송을 진행한 사람들이 그 부담을 다 지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2기 출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2기에 대한 기대성,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